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제가 2022년도 10월 12일에 강의를 진행했던 파워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리터러시 비대면 강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함께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변수명 다른 사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저와 함께 이 변수명이 잘못 입력된 사례들, 그 다음에 어떻게 입력하면 좋은지를 한번 사례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HID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전처리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못 입력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설명 좀 드려보죠. 잘못 입력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A가 여기가 다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더 편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품질을 유지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유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균이라고 여기 나오시는 평균을 입력하시기도 하잖아요.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데이터를 통합을 시키거나 그랬다 유용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캐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분석을 만드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변수명 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프린터 하실 때는, 만약 프린터 하시려면 얘를 글머리표로 만드시면 되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넘버도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쭉 1번부터 나열하고 4번을 가지고 진행하시든지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고, 직급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 4번은 문자와 숫자를 섞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로만 하게 되면 자릿수가 맞추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다시 숫자화로 만드셔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얘를 숫자와 섞는 게 더 좋으실 거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만 놓으시면 피벗 테이블을 돌린다거나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게 정렬이 막 가나다 순으로밖에 정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버려요. 이게 해당한 부분이. 그래서 과장이 앞에 나오고 대리가 뒤로 나오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원 같은 거를 예를 들어 1번, 대리를 2번, 과장은 3번,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을 3점 이런 식으로 더 코드를 하나 더 만드시면은 나중에 정렬하기가 더 편합니다. 정 안 되시면 번호를 하나 더 넣으세요. 직급에 대한 번호를 하나, 컬럼을 하나 더 만드셔서 정렬을 위한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시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엔터, 알트 엔터 넣으시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처럼 알트 엔터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수명으로 제대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당겨 주셔야지만 이렇게 알트 엔터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편한 기준이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위한 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되는 부분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시는 분들도 나오시는데 음영 처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 가면은 피벗 탭을 돌리거나 그럴 때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 임원급 이상 의사결정직이다 그러면 얘를 따로 변수명을 만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지 않고요. 두 번째, 퇴사 같은 경우 음영 처리하시면 나중에 반란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퇴사자와 재직자를 가지고 색깔을 칠하지 마시고 아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 그다음에 현재 직무, 근무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게 차라리 낫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컬럼을 옆에다가 만드셔서 진행하는 것들이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는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드시면 나중에 통합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거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분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직무별로 분석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다른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예시. 요거는 잘못 입력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 좀 들어보죠. HID 안에 가시고 추가 실습 자료. 다시요. HID 안에 가시고 추가 실습 자료 안에 가시면 요식업, 내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부 평가 한번 볼까요? 내부 평가. 그렇죠. 내부 평가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내부 평가를 보시게 되면 다음 같은 정보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전문성 측정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1번이면 전문성과 관련된 거구나. 2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수행력과 관련된 거구나 라는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평균으로 산출할 수 있고요. 얘를 하나의 평균으로 산출할 수도 있겠죠. 합산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은 이거 하는 김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전문성은 4가지 하위가 있고 수행력은 3개, 관리적은 뭐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헌도는 2개, 3개, 근태도 2개, 적극성 2개, 태도, 근무 만족도, 발전 가능성 등등등이 나오네요. 자, 근무 만족도 따로, 발전 가능성을 따로따로 볼 건지 아니면 이거를 충성도로 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자체적으로 검출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근무 만족도와 발전 가능성, 인식 정도가 되겠죠. 충성도. 그래서 얘를 충성도라고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해당되는 충성 정도가 매우 높은 그 집단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요거를 제가 평균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요거의 에버레지를 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얘는 다 5점 척도로 되어 있고요. 성별 이렇게 되어 있고 연령대, 근무기간, 임용상태 등등등이 나타납니다. 직종, 직급, 연령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성별을 숫자로 입력할 거냐 문자로 입력할 거냐 라고 나오시는데 현재 여기는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시게 되면 문자로 얘를 바꿨습니다. 문자. 그리고 얘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순서를 정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연령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요. 연령대도 해당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 현재 문자형이죠. 다시 한번 얘는 현재 문자형, 얘는 숫자형이에요. 근데 얘는 평균의 의미가 없는 자료들이죠. 다시 한번 얘는 평균의 의미가 아예 없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무기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근무기간, 그 다음에 의명성태, 직종 변경인데 이 직종을 직급을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1이 책임급, 2가 선임급, 3이 원급이었습니다. 원급.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점수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좀 제 개인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바꾼 거죠. 얘를 한번 더 바꿔서 1을 원급 이하, 2는 선임급, 3을 책임급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연령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40대 이상이 좀 작아요. 50대 이상이 해당하는 명수가 작아서 얘를 재그룹을 했습니다. 40대 이상으로 재그룹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그룹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는 변수명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드렸고 이 자료의 형태가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 그 다음에 양적인지 질적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얘는 다 직급, 임용성태, 성별 얘는 다 질적인 자료입니다. 질적인 자료라는 것은 숫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의 의미가 없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질적인 자료라고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는 문자형으로 구성된 거는 기본적으로 정형일 수도 있고 비정형일 수도 있죠. 근데 주관식 의견은 비정형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지정하는 것,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말씀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설정하는, 기본적으로 엑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빠른 실행 도구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분석 기능 추가하는 거 계속 몇 번이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만 다시 한번 하고요. 데이터 분석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들 몇 번 한번 다시 설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기능의 요 기능을 통해서 분석 도구 팩하고 분석 도구 비배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시고, 이 두 가지 다 선택하십시오. 하시는 김에 이 두 가지 모두 선택하시면 데이터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이 부분 살펴보죠. 자, 엑셀 다 끄시고요. 요거는 그대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다 끄시고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HID로 들어갑니다. HID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함께 기본 실습 자료로 다시 들어가실게요. 다시 HID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 실습 자료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기본 실습 자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인사관리 산업 데이터 요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천천히요. 자, 우선은 변수명의 이 자료에서는 변수명의 인덱스열이 현재 없다. 좀 아쉬운 게 인덱스열이 없다. 그 다음에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은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변수명에 이렇게 언더바로 넣어야지 이렇게 해당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장 중요한 변수를 맨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다. 얘를 맨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다.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또 인덱스열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을 한번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선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들 다시 한번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추가 기능 다시 한번 활성화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파일에 가셔서 옵션, 파일에 가셔서 옵션,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다시 여기서 뭐라고요? 추가 기능.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의 오른쪽 하단 가운데쯤에 보시면 추가 기능이 나오시고 여기서 이동이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이동. 자, 이동 선택합니다. 자, 이동을 선택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석도구 팩하고 분석도구 비배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세요.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십시오.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쓸 거는 제가 기술통계법과 여기 나오는 기술통계법,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회계분석, 상관분석 요거는 다 쓸 거예요. 이건 엑셀의 버전에 상관없이 다 나타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추가 기능을 한번 할 건데 이 기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저와 함께 실습해 보죠. 자, 파일로 가셔서 다시 한번요. 옵션. 그리고 제가 제공해 드렸던 HID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HID 정보는 반드시 바탕화면 마시고 C 드라이브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바탕화면 마시고 C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바탕화면에서는 얘가 잘 안 됩니다. 실행이. 네. 그리고 당연히 맥 계열에서는 실행이 안 돼요. 매크로기 때문에.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기능의 이동.
추가 기둥의 이동, 그리고 찾아보기에 들어가셔서 지금 볼 거는 제가 제공해 드렸던 자료에 제가 제공해 드렸던 자료에 실습용 자료라고 저는 거기다 넣어놨어요. 네, 이 안에 DX 인사관리, 자 여기서 HID, 자 여기서 설치 자료라고 여기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요? 설치 자료. 그렇지만 두 개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KSS 베타와 2.1.5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각각의 여기 KESS 숫자가 없는 요것만 선택하셔야 돼요. 요것만 선택하시면 설치가 기본적으로 탑재할 거냐라고 나타나실 거고요. 죄송합니다. 찾아보기 계속합니다. 이번엔 똑같이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 실습용 안에 가셔서 여기서 인사관리, 그 다음에 HID, 그 다음에 설치 자료에 KESS 사파 2.1.5 여기 나오시는 KESS 사파 숫자 없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를 설치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엑셀을 다 끕니다. 엑셀 전체 다 끄세요. 엑셀을 다 있는 엑셀 다 끄세요. 다 끄시고 다시 부팅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추가 기능에 1.0의 베타와 2.1.5의 자료들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얘를 껐다가 다시 한번 엑셀만 다시 끼겠습니다. 컴퓨터를 끄실 필요는 없고 엑셀만 껐다가 다시 키시면 돼요. 엑셀만 껐다가 다시 키시면 돼요.